자, 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모의고사 4회 5번 2차 방정식 3x제곱 빼기 12x 빼기 k는 0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일단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점에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텐데 이 조건으로부터 k가 마이너스 12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라고 했는데요.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중요하겠죠.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합과 곱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은 4가 되고 곱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실근의 부호가 더하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음수일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근 모두 음수였다면 더해서 4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근은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0 이상인 한 근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알파는 0 이상이야. 그럼 베타도 만약 0 이상이었다면 알파와 베타는 절대값의 합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6이라는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사실과 모순이므로 베타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베타로 나오겠죠. 절대값은 베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고 그때 더하면 4라는 사실과 빼면 6이라는 사실은 제곱하면서 알파 베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이므로 6의 제곱 36은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니까 더하기 3분의 4k와 같아. 따라서 이 값이 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20 곱하기 4분의 3 15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일단은 가조건은 넘어가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f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5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9와 같다. 자, 다항식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차수입니다. 우변의 차수가 4차입니다. 그럼 좌변도 4차가 되어야 되는데 fx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얘가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fx와 fx 플러스 1은 차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fx가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조건은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조건부터 시작해서 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좌변은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므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5와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데 저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2차식과 2차식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즉 딱 상수항이 10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와 이 2차는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상수가 10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5라는 식이 둘 중 10이 큰 x제곱 더하기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이 이 식과 같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따라서 f의 x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이라는 건데 이를 통해 f의 x를 물론 구할 수 있는데 fx를 한번 구해본다면 안 구해도 됩니다. 구해본다면 x에 다시 x-1을 대입하여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식은 x-1의 제곱, 실수의 제곱 더하기 4이므로 항상 0보다 큰 가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면 다항식 f의 x 플러스 a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4가 되도록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게 되는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fx를 알고 있으니 여기다가 a-2를 대입해 봅시다. f의 a-2는 a-2를 대입하면 a-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a-3의 제곱은 빵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a는 3이라고 해서 저는 답은 3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는 빵으로 보고 그 값을 만족하는 a는 3과 3, 즉 중근인데요. 3과 3의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9라고 본다면 정답은 5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견해는 3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0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구하여라. 첫 번째, 이 조건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는 거죠. 0이 아니니까 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복소수를 허수 단위 i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루트 a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a의 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빼기 루트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가 양수이므로 자체가 실수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는 양수이므로 자체가 실수이고요. 빼기 루트 b는 b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b 양수로 바꾸고 i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을 정리하는데 정리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허수 부분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부분은 무시하고 허수 부분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a와 루트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인데 i가 붙죠. 그래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b와 루트 마이너스 b는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의 i가 되죠. 즉 허수 부분은 얘가 됩니다. 실수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문제 보기에서 마이너스 a 빼기 b를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가 삼각형의 3변의 길이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전개해서 정리하는데 좌변과 우변을 흘낏 살펴보면 a제곱 b제곱은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항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정리해보면 일단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과 같습니다.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c제곱이 되고요. 얘는 a 4승 빼기 b 4승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양변에 a제곱 빼기 b제곱이 같이 있으니까 만약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라면 성립합니다. 그 말은 이 삼각형은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아니라면 양변을 약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합니다. 이 말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그걸 찾아보면 a가 b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또는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5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 값은 방정식은 x랑 y 두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실수라는 조건,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x에 관하여 혹은 y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데요. x의 차수가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므로 x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에 x 1차항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4 yx 플러스 1x 상수항은 5y제곱 더하기 6y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다음 식을 여기까지만 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1 이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x제곱과 마이너스 4배의 y 플러스 1x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의 제곱은 4의 괄호 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4y 제곱인데 여기는 5y 제곱이 있으므로 y 제곱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 1차항이 8y가 됩니다. 8y인데 6y이므로 빼기 2y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4이므로 1이 더해져야 여기 5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부분은 y-1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었다. 실수 조건을 갖춰줬기 때문에, 실수 조건을 알려줬기 때문에 앞부분 x가 2배의 y 플러스 1과 같고 뒷부분 y가 1과 같아야 합니다. 즉 y가 1이면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4, y는 1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차항 계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 즉 4 괄호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 x가 실수이므로 다음 판별식은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4y 제곱 빼기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8y 빼기 6y이므로 플러스 2y 4 빼기 5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y 빼기 1의 제곱이 0 이하이므로 y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y에 1을 대입하여 방정식을 풀면 x는 4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작게 썼다고 저 부분이 아닙니다. 계산량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복소수 z가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두 실수 a 더하기 b의 값은. 복소수 z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실계수 2차 방정식이므로 한 근이 z면 다른 한 근은 z바라는 사실을 이용해보면 됩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호수는 제곱하면 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빼기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복소수 z는 i의 1013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1014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의 1013승은 i가 4를 주기로 하므로 1013을 4로 나눈 나머지, 즉 13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므로 i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i니까 제곱을 하면 i 제곱, 즉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의 507승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507승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이므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빼기 i, 이렇게 켤레를 근으로 가져야 합니다. 두 근을 알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죠. 그건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2입니다. 두 근의 곱 2는 b와 같아야 됩니다. a는 2고 b는 2이기 때문에 답은 4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봅시다. 상수항이 2인 2차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항등식이란 얘기죠. 상수항이 2이므로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f의 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방법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좋겠습니다. 좌변 fx의 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 전개하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f의 x제곱은 x의 x제곱을 대입하면 ax 4승 더하기 b의 x제곱이 될 텐데요. 여기 4x제곱이 있으므로 바로 정리하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되겠죠. 좌변 우변 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미정계수법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a, b의 값을 알아봅시다. 일단 특이한 점은 여기 3차항 계수가 0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3차항 계수를 비교해 봅니다. 좌변의 식의 3차항은 이 두 항을 곱한 다음에 2를 곱한, 즉 2ab의 x 3승,
2ab가 그 개수가 되고 우변은 0이므로 a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b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차항 개수는 b 플러스 4인데 여기서 2차항은 요걸 제곱한 b 제곱과 요렇게 곱해서 2배한 4a가 2차항 개수입니다. 그런데 b가 b제곱 더하기 4a가 b 더하기 4랑 같아야 되는데 b가 0이므로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f의 2는 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두 2차당식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x-gx를 자 최고차항 개수가 1로 같으므로 두 2차당식의 뺄셈은 1차식 이하의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x 빼기 5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기 때문에 목과 상수는 목과 나머지는 둘 다 상수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fx 빼기 gx는 a 곱하기 x-5의 플러스 a, 즉 정리하면 ax-4a가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식을 보면 이 식은 x-4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로 가봅시다. fx와 gx를 곱하기 했더니 그 4차 다항식이 x제곱 빼기 16, 즉 x 플러스 4와 x-4의 곱 qx는 2차겠죠. 이렇게 된다 해서 눈에 띄는 관찰을 자꾸 해야 합니다. x 빼기 4가 보입니다. 자, 두 식을 뺐더니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고 곱했는데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연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연수, 어떤 자연수가 자, 4 어떤 자연수가 있다. m과 n이 있는데 n을 뺐더니 이가 4의 배수가 되었다고 합시다. 빼기를 했는데 4의 배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뺐는데 4의 배수가 됐다. 혹은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m과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가 뺄 때만 얘기합시다. 뺄 때 나머지가 같다. 더했을 때는 그 나머지끼리 합이 4로 나눈 나머지가 0 되는 수란 얘기인데 지금은 뺄셈만 하겠습니다. m 빼기 n이 4의 배수란 말은 m과 n을 4로 나눈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이 수가 4로 나눈 나머지가 a면 이 수도 4로 나눈 나머지가 a였기 때문에 빼면 사라져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x 빼기 gx를 했는데 x 빼기 4를 인수로 가졌다. 그 말은 fx를 x 빼기 4로 나눈 q1x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r일 텐데요. g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 몫은 q2x 나머지가 있는데 둘이 같아야 뺐을 때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자 r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식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곱했을 때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식과 아래식을 곱해서 전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4번 하게 되겠죠. 1번과 2번을 곱하면 x 빼기 4를 당연히 가집니다. 1번과 3번을 곱했을 때 마찬가지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고요. 4번과 2번을 곱했을 때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집니다. 즉 3번과 4번을 곱한 이 상수항 r제곱이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가 됩니다. 그런데 둘을 곱한 식은 x 빼기 4를 인수로 가져야 돼. 즉 나머지가 0 돼야 되죠. 즉 r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 얘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고 얘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둘 다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x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는 2차항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따라서 일단 이 부분은 문자로 쓸 수 있지만 남겨두고 gx도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는데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 곱한값이 x 더하기 4도 인수로 가져야 한다고 하죠.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에는 x 더하기 4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G8이 4라는 걸 통해 GX의 이 뒷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G8은 4 곱하기 네모가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네모가 1 돼야 되죠. 네모가 1 되려면 8 넣었을 때 1 되려면 빼기 7이 나와야 8 빼기 7은 1이 되겠죠. 그 말은 fx가 x 더하기 4를 인수로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와 gx를 다 알았기 때문에 f5 더하기 g5는 f5는 1 곱하기 9, 9고요. g5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 답은 7,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세수 x, y, z에 대해서 하나씩 더한 거,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셋을 곱한 거. 다음을 알 때 다음 다항식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은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나마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다항식은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어진 식은 여기 x, y, z에 관한 다항식인데요. 이러한 다항식에서 임의의 두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 합니다. 임의의 두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두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식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다항식을 대칭식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식에서 어떤 두 문자를 서로 바꾼다고 한들 식이 변하지 않겠죠.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x랑 y를 바꾸어도 혹은 y랑 z를 바꾸어도 z랑 x를 바꾸어도 식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x, y, z 이런 식 혹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xy 다음 같은 식들은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이 아닌 대표적인 예 x 빼기 y 만약 바꾸면 y 빼기 x니까 대칭식이 아니죠. 이런 식은 참고로 교대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설명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교대식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바꾸었을 때 부호만 식의 부호만 바뀌는 식을 교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대칭식은 뭔지 알았는데 대칭식은 중요한 한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들이 있는데 기본 대칭식들의 합으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위 다항식은 x, y, z에 관한 몇 차 다항식이냐? 3차 다항식입니다. 기본 대칭식은 뭐냐? 대칭식을 만들어내는 원소 같은 건데요. 1차 기본 대칭식은 x, y, z에 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입니다. 2차 기본 대칭식은 x, y 모든 항이 2차죠. x, y, y, z, zx 이게 2차 기본 대칭식입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도 2차 기본 대칭식이 됩니다. 3차 기본 대칭식은 x, y, z도 되고요.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 이런 것이 3차 기본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들의 합으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은 3차 대칭식이므로 기본 대칭식들 3차로 만들어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1차를 세제곱하면 3차가 되죠. 다음 이 3차를 만든 다음 상수배 그 다음 2차와 1차를 곱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1차와 2차를 곱한 이것도 3차 대칭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상수배 그 다음 xyz 여기다가 상수배 반드시 이렇게 저 준식을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K, L, M이라는 이 상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준식과 이식을 위식과 이식을 서로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계수를 알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은 k가 0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x 3승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xyz에 관한 이 m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xyz항은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3개가 나옵니다. 즉 3xyz의 l배니까 3lxyz죠. 뒤에 mxyz죠. 요게 0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에는 xyz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한 x제곱 y항은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x제곱 y항의 계수 l은 위의 식 x제곱 y의 계수 1과 같아야 됩니다. 즉 l이 1입니다. l이 1이면 m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위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l에 1 집어넣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y, yz, zx 그 다음에 m에 마이너스 3 넣어서 마이너스 3xyz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대칭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이니 만약 이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은 이걸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식을 다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계산이 간편합니다. 2 곱하기 3 빼기 15가 되니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다음 요걸 지우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대칭식의 성질을 잘 모르겠다 혹은 알고 싶지 않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봅시다. 이 식은 모든 항을 보니 2개씩 짝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짝을 짓는다면 yz의 y 더하기 z, zx의 z 더하기 x, xy의 x 더하기 y 이런 꼴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간편하게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y 더하기 z는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럼 2-x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y, 얘는 2-z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고 나면 2xy, 2zx, 2yz, 2zx, 2xy가 생기니까 2의 xy, yz, zx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yz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2 곱하기 3 빼기 15 해서 마이너스 9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다음 문제는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자연수 n과 실수 부분이 0 아닌 복소수 z에 대해 fn을 다음과 같다. fn은 안에 있는 이 복소수의 n승, 자연수 n승이라 할 때 n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점점점 6 넣었을 때까지 더한 그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일단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간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z분의 z 더하기 z바 의 i 3승 빼기 z 마이너스 z바의 i 요걸 간단히 해봅시다. z를 a 플러스 bi라 두면서 가는 접근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요걸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i 3승은 마이너스 i입니다. 분자 부분은 마이너스 zi가 두 개 있네요. 마이너스 2z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사라지기 때문에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i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n은 마이너스 2i의 n승입니다. 따라서 i를 거듭 제곱하고 있으니 뒷부분은 따로따로 써줄까요? 마이너스 2의 n승에 i의 n승입니다. 뒷부분은 4를 주기로 할 거고요. 앞부분은 계속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는 풀마가 반복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하나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2i, F2는 4i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4, F3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i, 8i, F4는 16에 1 곱하니까 1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5는 마이너스 32에 i, F6은 64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해서 실수 부분은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 실수 부분은 64 마이너스 68이므로 마이너스 52가 되겠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32 3개가 되니까 그 허수 부분의 합은 마이너스 26이 되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78,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좀 풀었던 부분이네. 지웁시다. 20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8, g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가 있을 때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한 직사각형 ABCD에 둘레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이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3학년 문제에도 자주 볼 수 있었죠. 4점이 모두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므로 한 점을 먼저 잡아봅시다. 일단 두 2차 함수 모두 축은 x는 0입니다. y축입니다. 그래서 b의 x 좌표를 a라고 했군요. a라고 두면 c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의 y 좌표는 b가 gx 위의 점이므로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그때 a의 좌표는 a, a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선분 AB, 즉 세로의 길이는 b의 y좌표 빼기 a의 y좌표이므로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분 BC, 가로의 길이는 a 빼기 마이너스 a, 2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의 길이는 둘을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2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2를 빼서 생각하면 2a 제곱 빼기 a 빼기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네가 최소가 될 때 둘레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다음이 최소가 된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2, 1에 3, 2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2a 더하기 3에 a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즉 얘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둘레라는 이 2차 함수는 a에 관한 2차 함수인데 a축과 마이너스 2분의 3과 2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하네죠. 그럼 언제 최대가 되느냐? 요때 최대가 되죠.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가운데니까 둘을 더한 다음 2로 나눈 값, 즉 2분의 1 나누기 2니까 4분의 1. 4분의 1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데 최대가 될 때 a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주어진 범위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4분의 1일 때의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조사해서 곱하면 되겠죠. A의 4분의 1을 대입하면 16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4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A 값은 2분의 1 되겠네요. 따라서 둘을 곱하면 8분의 47, 1번이 정답인데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21번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 식이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AB에 대해서 A와 B의 곱을 구해라. 다음 4차 방정식은 4차, 2차,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저 4차 방정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2at에 플러스 2a 4은 16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3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x제곱의 t에서 t가 어떤 값을 가져야 이 x가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을까요? t라는 값이 음수일 때 x가 허수가 나올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x가 서로 다른 두 허수가 되려면 t 값은 음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t는 음수입니다. t1이라고 하겠습니다. t1은 음수. 또 다른 t는 중근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x가 중근을 가지려면 t는 0일 수밖에 없죠. t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실수 x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t2는 0. 그래서 다음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0이고 한 근은 음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0을 근으로 가져야 하므로 t에 0을 대입하면 t제곱 마이너스 다시 t에 0을 대입하면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여기가 0이 될 거니까 뒤에가 0이 되겠죠. 이게 0 된다. 이게 0 된다는 걸 통해서 a와 b에 관한 값에 대한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다음 식은 2a 4제곱에 마이너스 16a 제곱이므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뒤에도 b제곱 더하기 4b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봅니다. 자,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완전 제곱식들의 합은 0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다음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4배를 제곱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없었던 상수항 16 실제로는 여기 2가 있으므로 32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32를 빼야지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식이 됩니다. b제곱 더하기 4b도 b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상수항은 4가 없기 때문에 4를 빼야 같은 식이 되고 더하기 36은 0에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았겠지만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이기 때문에 실수 AB 조건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고 A 제곱은 4가 되어야 합니다. 즉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B는 마이너스 2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수 A와 B의 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음 조건 T1은 0보다 작다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고 하였으므로 다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2at는 0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즉 t의 t 빼기 2a 곱은 0이므로 한 t는 0이고 바로 t2였죠. 또 다른 t는 2a가 돼요. 이것이 음근이어야 하고 이것이 음근이므로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와 b의 곱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a라 하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하자. a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때 ob 더하기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라. 일단 그림을 좀 그리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fx는 전부 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지의 상수 덩어리죠.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의 꼭지점 좌표를 A라고 했는데 아래로 볼록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A죠. 근데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했는데 그릴 때 생각하게 됩니다. X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X축이 여기에 있다면 수선의 발은 B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X축이 이렇게 존재하거나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수선의 발은 여기가 B가 되겠죠. 만약에 접하고 있다면 A는 B와 일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한 방법 바로 fx의 판별식을 조사해 본다가 되겠죠. fx의 판별식을 조사해 봅니다. fx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하면 b'의 제곱 빼기 2a 제곱 빼기 4a 플러스 8 즉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뭘 뜻합니까? 판별식이 A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 혹은 6 이상이다를 뜻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과 항상 A 값과 관계없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꼭지점 좌표 A가 여기일 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A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좌표를 정해보면 A의 좌표는 fx를 표준형으로 좀 고쳐주겠습니다. x 빼기 2a 제곱 빼기 2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8이므로 A의 x좌표는 2a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빼기 8이 됩니다.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B의 좌표는 x좌표 2a와 동일하고 y좌표는 0이 되겠죠. 따라서 OB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더해보면 OB라는 것은 A라는 값이 양수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OB의 길이는 그냥 2A가 되겠죠. O라는 점을 여기서 잡을 수 있으니까 2A.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B의 Y좌표 빼기 A의 Y좌표입니다. 즉 B의 좌표가 0이기 때문에 빼면 부호가 완벽히 바뀌어서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겠죠. 따라서 2A 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됩니다. 2로 묶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에 상수항이 2분의 1이므로 2분의 15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은 A에 관한 2차 함수, 그것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해서 곱한 값을 구하라는 건데 A가 2분의 1일 때 A가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때 최소 값을 가지지만 A는 1 이상 3 이하이므로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 1에서 3까지만 관찰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 부분만 관찰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요 식에서 보면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최소값은 8. 그 다음에 최대값은 A가 3일 때 3을 대입하면 9, 18에서 26 빼기 6이니까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곱은 16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봅시다.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최대값을 구해라. 가 k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fk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y는 fx 그래프는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하죠. 근데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fk, k는 어떤 실수들인데 모든 실수 k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단 2는 제외하고 그 모든 k에 대해서 그 함수값 fk죠. 그러니까 y는 fk라는 것은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x자리에 k를 넣었을 때의 그 함수값이 y가 되는, 즉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날 텐데 k에 모든 수를 넣고 있으니 걔가 가질 수 있는 그 함수값은 아주 많겠죠. 아주 많은데 그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식에다가 넣은 거니까. 이 식의 x에다가 k를 넣어서 만들었으니 fk라는 것은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fx가 가지는 그 함수값의 범위와 완벽히 일치하겠죠. fk, x가 k일 때의 그 함수값, 그놈이 즉 직선을 껐는데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 언제만 빼고 k가 2인 순간만 빼고. 자, 다시 말하지만 k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fk는 y는 fx의 함수값과 완벽히 같은 범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다 이어지면서 지금 제가 공백을 두고 있지만 완벽히 연속해서 모든 직선이 나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함수값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그보다 큰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fx가 가지는 그 최대값이 여기니까 더 큰 값을 fk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 맞습니다. 단 한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요. 바로 이 경우가 k가 2인 순간이라는 거죠. 즉 f2는 보다 최대값이다. k가 2인 순간에 이 값을 가진다. 이 값이 바로 이 fx의 최대값이지 않습니까? 즉 x가 2일 때 가지는 값이 최대값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2차 함수가 x는 2라는 걸 축으로 가진다. fx는 x-2의 완전 제곱에다가 2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되겠죠. 이거는 지우고 다시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p 빼기 4, 즉 a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볼 차례입니다. 두 실근, 이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가지는데 알파 베타라 합니다. f의 알파 더하기 f의 베타가 6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과 곱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4, 마이너스 1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f의 알파 더하기 f의 베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서 더하기를 하면 이 파트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이 부분은 4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p 빼기 4는 2배가 되어 2p-8이 되겠죠. 그게 6이라고 알려져 있고, 다음 식에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 이거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2배, 즉 20이 됩니다. 대입해보면 얘가 20이므로 마이너스 20, 얘는 4니까 16, 플러스 2p의 마이너스 8은 6이 됩니다. 그럼 2p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이므로 18, p가 9가 되겠습니다. 자, fx의 최대값은 여기서 좀 이어가 봅시다. 마이너스의 최대값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p가 최대값이죠. p는 9이므로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으로 갑시다. 3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의 fx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의 C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데 ABC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fx는 3차 함계수가 1인데 A는 빵대, B는 빵대, C는 빵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F0은 마이너스 21이므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BC가 마이너스 21, 즉 ABC의 곱이 21, 21은 3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자연수는 A가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1, 3, 7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f2를 구하라는 의미가 되고 2 빼기 a, 2 빼기 b, 2 빼기 c의 곱이죠. 2 빼기 1, 2 빼기 3, 2 빼기 7 해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으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리가 없네. 5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하여 4차 방정식 2차와 2차의 곱이네요.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집니다. 모든 순서상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합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2차 곱하기 2차에서 둘 다 실계수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실수만 근으로 가지고 있는 중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이므로 둘 중에 한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고 다른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물론 그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되겠네요. 자, 단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자면 얘가 중근 가질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혹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얘가 중근을 가진다 라고 말을 할 때, 물론 또 정확하게 말할 때는 조금 소설을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2는 0이 단계에 맞게 2단계 중근 알파를 가질 때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16은 0이 알파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게 1번. 2번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16은 0이 중근 알파를 가질 때 똑같은 문자를 쓰긴 했지만 저 위에 알파랑 다른 거죠.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2는 0이 알파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2단계와 3단계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혹은 a제곱 더하기 12가 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얘의 절반의 제곱 4a 제곱과 같으면 되죠. 3a 제곱이 12이므로 a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방정식이 알파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얘의 판별식을 4분의 d1이라 하면 b'의 제곱 b제곱에 빼기 16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b제곱은 16보다 커야 합니다. b는 4보다 큰데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b는 5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a, b의 순서상은 2,5 또는 마이너스 2,5가 가능한데 물론 여기 알파가 아닌이라는 말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위의 식의 중근은 뭐가 될까요? 2나 마이너스 2였다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혹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0이므로 그때 알파라는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b가 5일 때 10x 더하기 16이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2b의 절반인 b의 제곱이 16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b가 풀마 4인데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5 이하의 자연수 a인데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죠. a는 2,5입니다. 그럼 b도 4만 가능합니다. b가 4. b가 4에 대하여 다음이 알파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걸 4분의 d2라고 하면 b'의 제곱 빼기 ac 이가 0보다 커야 되고 3a 제곱이 1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 제곱은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 a는 제곱해서 a가 2보다 커야 하므로 3, 4, 5 3개가 가능하고 b가 4였다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은 0이라는 즉 그 중근은 마이너스 4가 되지요. 그러면 얘가 a 3, 4, 5에 대해서 마이너스 4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는데 a가 3일 때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21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4라는 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2, 3하고 7 수분해는 안 되겠네요. 자, b'의 제곱 빼기 ac 그냥 d가 0보다 큰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4가 근이 아니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a, 3, 4, 5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a가 3일 때 b가 4 4일 때 4, 5일 때 4 이렇게 순서상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문제는 a 더하기 b 모든 순서상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7, 8, 9가 되어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7, 7, 8, 9를 더하면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